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1단계의 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시사를 할 거예요. 지시사라는 게 뭘까요? 사실 우리가 지시사를 하나 배우긴 했는데 이미 그냥 일단 이 말부터 좀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시사가 대체 뭐죠? 지시사는 지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말이죠. 지시사가 뭐냐? 지시하는 거.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좀 사람의 말이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쉽게 말을 하자면 이그저예요. 이그저. 이그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지시사는 지시 형용사가 있어요. 그리고 지시 대명사가 있습니다. 지시 형용사는 뭐냐? 이 땡땡 뭐 그 뭐뭐 저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다 뭐예요? 이 그 저가 뒤에 있는 뭔가를 이제 꾸며주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이겠죠. 이 가방, 저 회사원, 그 소식 이런 식으로 이건 다 꾸며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용사겠죠. 이런 이그저 애들을 지시 형용사라고 한다. 그럼 지시 대명사는 뭐냐? 지시 대명사는 이 사람, 그 남자, 저 여자, 뭐 이 것, 저 것, 그 것, 이 것들, 뭐 그 사람들 이런 애들은 그냥 이제 대명사처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한마디로 지시해 주는 거. 이그저가 바로 지시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배우는 지시사는 호대, 해대, 토대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미 지시사를 배운 적이 있어요. 뭘 배웠었냐면 에케이노스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케이노스, 에케이네, 에케이노 이런 지시사를 배웠어요. 근데 오늘 배우는 거는 호대, 해대, 토대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지시사가 둘 다 지시사는 맞는데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차이가 뭐냐? 간단히 말해서 에케이노스, 에케이네, 에케이노 얘네들은 말하는 사람 혹은 글을 쓰고 있는 사람 그걸 이제 화자나 작가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하고 있는 사람,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인 화자나 작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애인 거예요. 멀어요. 그게 뭐 물리적으로 멀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멀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거리가 있는 거야. 이제 내가 이제 말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칭하는 대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시하려고 하는 애가 이쯤에 있어. 엄청 멀리 있죠. 그래서 멀리 있는 거야. 얘를 지금 말하려고 에케이노스, 에케이네, 에케이노를 쓰는 거예요. 근데 호대, 해대, 토대 얘네들은 말하는 사람 혹은 글 쓰는 사람으로부터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누가 봐도 멀어 보이죠? 누가 봐도 가까워 보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그 문장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애를 호대, 해대, 토대로 가리킨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국어에 대응을 시켜볼 수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한국어에 대응을 시켰을 때 호대, 해대, 토대는 이 아니면 뭐 이것 정도가 되겠죠. 반면에 에케이노스, 에케이네, 에케이노는 그 아니면 뭐 저, 그것, 저것이 될 거고요. 영어에다가도 대응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this가 가까운 거고 that이 먼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냐면
한국어랑 영어랑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영어랑 그리스어도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이건 비극이죠. 그러니까 그리스어랑 한국어랑 영어가 다 아다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무슨 참사가 벌어지느냐? 사실 이 구절을 다 쓸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자, 이제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this는 영어로 치면은 영어의 this는 한국어의 이에 해당되고요. that은 그랑 저에 해당돼요. 근데 이는 무엇이냐? 말하는 사람, 타자로부터 가까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는 무엇이냐? 말하는 사람은 여기 있고 듣는 사람이 있겠죠.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라고 하는 거는 듣는 사람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라고 하는 것도 있죠. 저는 뭐냐? 말하는 사람이든 듣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지금 딱 봐도 어때요? 한국어랑 영어랑 그리스어랑 뭔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는 사람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라고 하는 거는 듣는 사람에 관계된 거잖아요. 반면에 이제 저것이라고 하는 거, 저라고 하는 거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관계 없이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국어란 말이에요. 이게 한국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영어에서 쓰는 용법을 생각을 해보죠. 영어에서 this가 뭐죠?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그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거죠. 보통. 반면에 이제 영어에서 that은 뭐죠?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있는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뭔가 정보값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그리스어랑 영어랑 잘 안 맞아. 그리고 영어랑 한국어랑도 잘 안 맞아. 그럼 이걸 번역을 할 때는 대참사가 벌어져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아까 딱 대응을 시켜서 보여드렸어요. 에케이노스는 뭐다? 에케이노스는 그다 혹은 이제 저다. 그리고 대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호대, 해대, 토대는 한마디로 이다. 그리고 디스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얘네들이 다 아다리가 조금씩 안 맞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번역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호대가 사실 이제 얘네는 그나마 이제 아다리가 맞는 편이에요. 에케이노스는 그나마 아다리가 맞는 편인데 호대는 사실 얘가 디스를 써도 되고 데스를 써도 돼요.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이를 써도 되는데 그를 써도 좀 말이 되고요. 저를 써도 좀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개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장을 보고 해석을 할 때 해석은 이제 한국어에 그 좀 자연스럽게 그냥 해석을 하더라도 머릿속으로는 좀 딴 생각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아, 얘 가깝네?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가깝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한국어로 쓸 때는 딱 안 맞아 떨어지니까 한국어의 그 좀 맛을 살려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좀 생각을 해서 번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제 이거를 딱 1대1 대응을 시켜서 말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호대, 해대, 토대, 이것, 뭐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들, 이 남자, 이 여자, 이 남자들, 이 여자들, 이것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다음에 this 이러고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이게 this인지 that인지 이인지 그인지 저인지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제일 기본적인 내용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한마디로
너무 많은 걸 생각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는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뭐 이걸로 박사학위 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부터 일단 학부생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아니, 제가 최근에 이거를 때려칠 생각을 좀 했어요. 왜 때려칠 생각을 했냐면, 제 특친 중에, 트위터 친구 중에, 그, 이 그리스어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무료로 그리스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석사학위가 있으신 거죠. 이미 이제 전공자가 이제 무료로 이렇게 그리스어 강의를 하는데, 내가 왜 이걸 찍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때려칠까 했는데, 문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의 그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예요? 칼을 뽑으면 무라도 배워라라는 사고방식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칼을 뽑아버렸기 때문에 물을 배워야 되는데 물을 안 배울 수가 없잖아요. 물을 절반만 배워놓으면 깍두기도 못 되죠. 아니, 얼마 전에 제가 깍두기를 담갔는데, 이 소리가 왜 나와? 어쨌든 간에, 뭔 소리야? 어쨌든 간에, 지금 물을 배고 있습니다. 어쨌든, 호대, 해대, 토대는 그냥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말하는 사람이 늘 기준이 돼요. 물론 이제 문장을 쓰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마디로 this다. 약간 this, in this place, 뭐 이 정도? 이런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에케이노스는 뭐겠어요? 에케이노스, 에케이네, 에케이노 같은 경우에는 that이겠죠. that, there, in that place.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 봐도 어떻게 보여요?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 보이죠. 물론 이제 이 멀다는 게 물리적으로 먼 거일 수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먼 거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딱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호대, 해대, 토대만 일단 기억을 해두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만약 지시 형용사야. 지시 형용사면은 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아니면 이제 이게 지시 대명사야. 그럼 이제 남성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이 사람, 아니면 뭐 사람들, 아니면 뭐 남자들, 그리고 이제 여성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이 여자, 혹은 뭐 여자들, 그리고 이제 그 중성으로 쓸 경우에는 이것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주면 된다. 좀 장황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그저랑 이 에케이노스, 호대랑 잘 안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사건이죠. 근데 저는 한국인이라서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우리 얼마 전에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요. 이제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국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언어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김구 선생님의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진정한 강국은 모든 나라들을 문화로 지배하는 나라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닌가? 옛날에 백범일지 맨 마지막에 부록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아, 님에 잠식된 이 사고방식 때문에 점점 기억력이 안 좋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배우면 안 되고요. 일단은 형태 변화를 알아야겠죠? 형태. 형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형태는 제가 농담이 아니고 제가 일단 이걸 적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한 30초면 외울 수 있습니다. 딱 30초 걸려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제 남성 형태가 있을 것이고 여성 형태가 있을 것이고 중성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단수가 있고요. 복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 소, 여, 대 하고 혹격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 소, 여, 대 하고 혹격은 없어요. 이거 형태를 적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호대, 투대, 토대,
톤대. 그리고 이제 복수를 쓰면은 호이대, 톤대, 토이스대, 툴스대. 그리고 이제 여성을 적어보면은 벌써부터 감이 잡히죠? 해대, 테스대, 태대, 템대, 하이대, 톤대. 아이고, 미쳤죠? 하이스대, 크로스대. 근데 이제 중성은 벌써부터 이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미 감이 완벽하게 잡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러지만 저는 써야겠죠? 토대, 투대, 토대, 토대, 카대, 톤대. 아이고, 아무 생각이 없죠? 토이스대, 카대. 이렇게 쭉 형태를 적어놓고 보니까 이거 뭐예요? 이것 뭐예요? 그냥 그냥 관사에다가 대 붙여놓은 거죠. 뭐 딱히 뭐가 없죠. 심지어 악센트도 완벽하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느낌이죠.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다 외웠네? 외우는데 10초도 안 걸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관사를 너무 열심히 외웠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순간 한 10초 지나면 틀릴 수가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놀랍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금 다 외웠습니다. 형태 끝! 와, 벌써 형태가 끝났어요. 아름답죠? 그 다음에 형태를 했으니까 이제 용법을 알아야 될 때가 왔어요. 당연히 이제 용법은 두 가지 용법이 있겠죠. 하나는 지시 형용사로서의 용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지시 대명사로서의 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 형용사로서의 용법은 뭐예요? 이 XX. 그리고 이제 지시 대명사는 뭐예요? 이 뭐 사람, 이 남자, 이 여자, 뭐 아니면 이것,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시 형용사로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아, 물론 이제 지시 형용사를 쓸 때는 포인트가 당연히 이제 뭔가 이제 명사가 있겠죠? 사용해야 되니까 명사에다가 꾸며줘야 되니까 명사가 있을 것이고 호대, 해대, 토대가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지시 형용사라고 부르는 걔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또 있어야 되냐? 반드시 관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일단. 관사가 꼭 있어야 돼. 그리고 관사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가 서술적 위치여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서술적 위치인 걸 어떻게 알아요? 관사가 있어야 알겠죠? 그래서 순서를 매긴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대, 해대, 토대를 그냥 동그라미로 칠게요. 동그라미가 오고 그 다음에 관사, 명사 아니면은 관사, 명사, 동그라미 이렇게 올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써놓고 보니까 딱 감이 올 거예요. 제가 하나를 빼먹었죠. 뭘 빼먹었냐? 이 관사, 명사 그리고 지시 형용사는 뭘 해야 돼요? 성수격 일치를 해야 돼요. 내가 이걸 빼먹고 말 안 했네. 어쨌든
성수격 일치를 해줬어요. 성수격 일치를 해줬는데 서술적 위치에 쓰인 거야. 그게 이제 뭐 관사부터 명사까지 이렇게 괄호를 쳤을 때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는데 하여간 서술적 위치에 왔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석해요? 이 땡땡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가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방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가방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복수면은 뭐 이 가방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며주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서술적 위치면. 그래서 관사가 필요하겠죠. 근데 굳이 말하자면 이쪽이 좀 더 빈도가 높아요. 이쪽은 좀 드물어요. 보통은 맨 앞에 옵니다. 그러면 이제 예시를 봐줘야겠죠? 예시는 뭐 그냥 간단하게 일단은 이거를 보면은 호의 대 호의, 아델포의 얘네 세 개가 어때요? 성수격 일치가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수가 복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격은 주격이고요. 그리고 성은 남성이죠. 그래서 성수격 일치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딱 놓고 보니까 관사부터 시작해서 명사까지 이렇게 딱 쳤을 때 그 바깥에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앞에 있는데 앞에 있는 게 좀 더 자주 보인다고 했어요.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상관은 없는데 앞에 있는 게 좀 더 자주 나와요. 어쨌든 얘네 세 개는 이제 한 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보세요. 형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인데 그냥 형제들이 아니야. 이 형제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라는 거는 이 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화자, 말하는 사람 혹은 문장을 쓴 작가로부터 가까이 있는 거야. 물론 이제 그 가까이 있다는 게 반드시 그 물리적인 거리를 지칭하는 건 아니더라도 하여간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경우에 이제 호의 대 호의, 아들 포의 이렇게 쓰는 거죠. 이 형제들. 그리고 이제 비블리아는 그 대격으로 쓰인 거겠죠. 그래서 이제 책들을 그리고 이제 에그라폰 하면은 이제 미완료 직설법이기 때문에 미완료 직설법인데 심지어 이제 3인칭 복수죠. 그래서 이제 주어가 호의 대 호의, 아들 포이겠죠. 그래서 이 형제들은 책들을 쓰곤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요. 굉장히 쉬운 예문이었어요. 그리고 음, 아, 이런 예시를 들어줄 수 있겠어요. 에이스, 텐데, 텐, 내 손 하면은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에이스, 텐, 아이고, 텐, 아이고, 왜 계속 글씨를 빼먹냐? 글씨를 빼먹는 것은 실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런 멍청한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제 특친분이 아마 인터넷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무료로 그리스어를 가르치고 있대요. 근데 그분이 전공자세요. 전공자. 그분한테 들어야겠죠? 갑자기 홍보를 해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만 빨리 시작하시지.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실 줄은. 그래서 뜬금없이 지금 칼을 뽑았는데 될 무가 없는 상태가 됐죠. 슬픕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은 텐데 텐 내 손이랑 텐 내 손 텐데 이 세 가지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묶음들이 지금 보면은 다 성수격 일치가 되어 있죠. 근데 성수격 일치가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순서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관사부터 명사까지 이렇게 딱 그어봤는데 앞에 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도 하죠. 근데 뜻은 똑같아요. 뜻은 똑같은데 순서만 좀 다른 것뿐이에요. 아, 물론 이제 지금 여기 그 뭐냐 전치사가 있죠. 근데 순서만 조금 달라요. 근데 이쪽 순서, 뒤에 있는 순서가 좀 더 드물어요. 그리고 이쪽이 좀 더 빈번해요. 하지만 별 차이는 없어요. 그냥 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섬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다만 이제 서술적 위치라는 게 은근히 까먹기가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형용사는 무조건 수식적 위치에다가 넣어놔야지 명사 수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생겨져 있기 때문에 가끔씩 서술적 위치를 보면은 머리가 약간 맹하죠. 이거 뭐지?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배운 거죠. 다만 이제 그 멈칫거리는 걸 조금씩 줄여나가면 괜찮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성이고 대격이고 단수죠. 해가지고 성수의 일치가 돼 있는 건 좋고 그리고 이제 서술적 위치로 쓰여져 있고 그래서 이 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요. 어, 다 설명했나? 아, 하나를 안 했구나. 지시대명사는 사실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명사처럼 쓰면 돼요. 그냥 이제 명사 쓰듯이. 당연히 이제 성수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성이 이제 남성인 경우에는 사람이나 남자로 해석을 하면 되고 여성인 경우에는 여자로 해석을 하면 되고 중성인 경우에는 사물, 그러니까 어떤 것, 뭐 이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격에 따라서 이제 문법적인 쓰임새가 달라질 것이고 수는 그냥 이제 단수면 하나일 것이고 복수면 들일 것이고 여럿일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간단한 예문을 살펴보자면 이렇게 이제 문장이 있어요. 텐데 파우세테. 이거는 일단 파우세테라고 하는 문장을 보는 순간 너희는 멈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텐데가 있어요. 텐데는 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적어란 말이에요. 이 경우에 직접 목적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너희는 멈추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예문을 보면은 오, 이 경우에는 이제 완료죠. 근데 이제 아멘이니까 그 우리 그러니까 이제 1인칭 복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대는 그 복수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타대는 그 목적어인 대격이겠죠. 그러니까 복수, 대격, 그 중성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지켜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요. 너무 간단한 예문인데? 예. 뭐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배운 지사의 뜻이 굉장히 협소해요. 왜냐하면은 지사가 보통 이제 뜻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세 가지, 네 가지 그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만 배웠어요. 네, 그 나머지 뜻들을 배우려면 지사를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아마 지사를 또 하나 더 배울걸요? 그러면 아마 세 개를 다 배우는 건데 네, 세 개를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